네, 반갑습니다. 주식덕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RFHIC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RFHIC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는 저희 회원님들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최근에 시장은 정말 말도 안 나올 정도로 폭락 장세였죠. 오늘도 시장은 기대와도 달리 많이 빠졌는데 어찌되었건 분명 정상적인 주식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타 단기로는 지금 코로나19 테마주에 편승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씩 코로나19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RFHIC를 조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RFHIC 최근에 폭락 장세에서도 꿋꿋이 올라와준 종목이죠. 일단 시장 대비 매우 강하게 버텨준 종목이라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종가 34,450원으로 마이너스 9.10%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밀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정도는 사실 최근에 강하게 버텨주는 그림에 비하면 아직은 나쁘지 않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럼 RFHIC가 어떠한 종목이길래 오늘은 빠졌지만 최근에 폭락 장세를 버텨주면서 꾸역꾸역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추이를 보여줬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지금 5G 계열뿐만 아니라 특히 RFHIC의 최근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아마도 저번 주에 나왔던 이러한 소식 때문이겠죠. 중국에서 소비전자 카드로 5G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그러니까 5G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세계 5G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로써 지금의 중국 경기 하강 국면을 쇄신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덧붙이자면 2025년까지 5G망 구축에 206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죠. 그리고 올해까지 5G 기지국을 중국 내에서 총 60만 개로 늘린다고도 합니다. 근데 왜 RFHIC가 이러한 소식에 수혜를 받느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아직 있으시다는 판단에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우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RFHIC는 통신용 증폭기에 쓰이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소재는 여러분들 RFHIC 관심 있으시다면은 꼭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질화갈륨, 보통 GAN, 질화갈륨이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질화갈륨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5G와 RFHS의 관계는 LTE와 5G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일단 기존의 LTE는 주파수가 2.6 GHz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5G는 현재 3.5 GHz에서 사용해서 속도 면에서나 전송하는 데이터 용량 면에서나 기존 LTE보다는 조금 더 빠른데, 사실 여러분 많이 지금 5G 폰 사용하시는데 기존과 별반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5G는 지금의 3.5 GHz가 아니라 더 높은 고주파 영역 28 GHz까지 주파수 영역을 늘립니다. 사실 이 정도는 돼야지 정말 5G를 통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기능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차이, LTE와 5G 차이를 먼저 개념을 숙지를 하시고, 그래,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고, 근데 왜 지금 살펴보는 RFHIC가 5G 관련주냐 라고 본다면 정말 간략하게 보면 돼요. 일단은 가장 핵심적으로 트랜지스터 소재 변화가 있겠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뭔지도 모르신다면은 이거는 정말 조금 설명이 길어져요. 일단은 기존 LTE에서 사용하는 트랜지스터 소재는 앞서 말한 정말 초고주파 28GHz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를 감당하기 위한 소재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RFHIC에서 만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질화갈륨이에요. 과거에 실리콘 계열보다 열 전도가 5배가 높고요. 크기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그리고 전력 사용량은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3.5 GHz 또는 최대 28 GHz 5G 고주파 전용으로 사용하는 소재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도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지만
우린 투자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중요한 건 RFHRC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지라갈륨, 이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가 두 곳이 있는데 그 두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RFHRC고요. 다른 하나가 일본의 스미토모입니다. 제가 악필이라 죄송합니다. 세계적으로 점유율만 본다면은 스미토모가 60%, 그리고 RFHC가 25에서 30%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즉 5G망에 쓰이는 이 트랜지스터를 RFHRC가 만들어요. 이러니까 5G로 묶여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쉽죠? 그럼 아까도 기사를 통해서 봤겠지만 중요한 건 왜 중국에서 5G 투자한다는데 RFHRC를 주목해야 하는 거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의 그 파이웨이라는 무선통신 장비 만드는 회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많이 나왔죠. 그곳과의 관계, 화웨이의 매출 비중 플러스 납품 기업의 다변화가 있겠는데, 이 화웨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5G 무선통신 시장의 3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뭐 에릭슨, 노키아, ZTE,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도 있는데,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5G 시장에 뛰어들었죠.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아직은 화웨이가 글로벌 시장의 선두로 시장을 이끄는 상황이죠. 이런 화웨이의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되었던 기업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RFHIC입니다. 2018년도의 매출의 45%가 이 화웨이양 매출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화웨이 제재한다 뭐 해서 2019년도 그때도 중반, 그때도 화웨이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금 RFHIC의 주가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거의 40% 가까이 빠졌던 적도 있었는데, 일단 지금 5G에 대한 투자도 그렇고 시장을 본격적으로 선점하려는 중국과 그리고 그 중국에 화웨이가 버티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RFHIC의 성장 모멘텀이 미국에 의한 제재에 의한 리스크보다는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화웨이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노키아, 이런 매출 다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다변화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화웨이양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부분만 정리를 하자면, 삼성전자와 화웨이에 동시에 납품하는 회사는 RFHIC가 유일하다. 그리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이후에 삼성전자가 5G 기지국 트랜지스터 공급 확대를 통해서 일단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5G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아니면 노키아에도 RFHIC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정리가 제가 왜 RFHIC를 매수의 기회로 보는지 이유는 나왔어요. 5G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트랜지스터 소재를 만드는 기업은 국내에서 RFHIC가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의 스미토모와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가장 큰 화두인 중국의 대규모 5G 투자는 화웨이 매출 비중이 큰 RFHIC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다. 플러스로 국내 5G 인프라 투자도 있고 저 먼 나라 미국 또한 5G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하겠지만, 일단 지금의 코로나19 이슈도 있고 한데 당장의 큰 모멘텀은 아무래도 중국 쪽이라고 봐야겠죠. 이래서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RFHIC라 최근의 폭락장에서도 꿋꿋이 버티면서 중국향 성장 모멘텀 때문에 올라와준 종목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배경 설명은 이 정도면 왜 RFHIC를 주목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고, 자, 그럼 잠깐 재무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재무만 본다면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낮아진 것은 확인이 됩니다. 실적만 본다면 부진한 게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 실적 부진의 원인을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일단 화웨이 매출 지연이 가장 크겠죠.
미국 제재 때문에 RFHIC의 최대 고객사인 화웨이의 점유율 축소가 우려되었던 부분인데 그게 주가에 녹여졌고 실적에도 녹여졌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 본격적인 5G 시장 투자 확대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장 막판에 시장 빠지면서 동 종목 RFHIC 또한 시장을 이기지 못한 흐름인데 이전에 조금 더 넓게 볼게요. 이전에 39,000원 이전에 39,000원 라인의 매도 물량을 소화를 못해줬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많이 걸쳐있죠. 여기에 쌓였던 매도 물량을 소화해줬다고 보는 게 맞겠고, 그리고 최근에 저점에서 들어왔던 단기 투기 세력 또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장의 영향도 있겠지만 상승 이후의 조정은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은 사실 이 부분에 파란 음봉의 저항 구간을 잠깐 넘어섰지만 이내에 힘 못 받고 계속 내려왔어요. 이 자리가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34,000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이 종가가 오늘 34,450원이죠. 저는 이 34,000원 이 라인을 중요시하고 보고 있는데, 이 34,000원 아래로 내려왔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은 매우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100만원으로 RFHIC에 대해서 성장성 모멘텀을 정말 나는 괜찮다 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진입을 하겠다 하신다면은, 만약 100만원으로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매수로 일단 34,000원에서 50만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갔을 때 32,000원에서 50만원 해서 평단 33,000원 맞춰두시고 기다리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지금은 보이고 있어요. 물론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마지노선 손절 구간은 잡아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짧게 봅니다. 29,000원 염두에 두시고, 만약 내려가서 올라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려간다면 저는 일단은 정리하고 다시 진입하는 관점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손절 구간까지 보신다면 저는 짧게 29,000원으로 염두에 두고 이 종목 바라보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는 우선 39,000원까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중국향 모멘텀이 다시금 부각이 된다면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은 일단 지우고 45,000원 까지도 보는데, 기간은 아마도 중국의 5G 속도에 따라 5G 그 개화하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금일 오늘 내려와준 시점이 정말 저는 매수의 기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34,000원 아래로 내려와 준다면 더없이 괜찮을 거라 보는데, 일단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내일이든 다음 날이든 34,000원 초반 구간까지도 내려와 준다면 분할 매수 타점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시점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주식에서의 100%의 확률은 없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도 해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4,000원과 32,000원 분할 매수까지 염두하셔서 진행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오늘 RFHIC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미국의 화웨이 제재도 있고 일정 부분 리스크도 있는 종목이지만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성장 모멘텀만 본다면 지금 놓치기에는 아쉬운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도 면밀히 관찰하면서 영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